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7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동안 사실은 녹음이었습니다. 저희가 3일을 녹음을 쉬었습니다. 아니, 이미 게시판에 보니까 다들 눈치를 채시고 이것은 녹음? 막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참 눈치는 빨라요. 그거는 다 아시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런데 오늘은 또 우리 부녀회장이 휴가를 갔습니다. 수목금 휴가를 3일을 가기 때문에 예, 오늘 내일 전부 다 저하고 이봉활동가 둘이서만 또 방송을 하게 생겼네요. 예, 인사부터 했어야 되는데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에서 2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활동가입니다. 예, 저희 특집 만든 거였어요. 특집 좀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뭘 집어넣으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지더만요. 예? 네, 시상식. 예. 좋았고요. 저는 최영기 PD님 그 내용은 사실 깜짝 놀랐어요. 편집을 어떻게 이렇게 안 했지 싶었거든요. 근데 약간 의도적인 거예요. 아예 안 했어요. 그죠? 네. 어머, 언제니 나는 다 편집될 줄 알고 막 한 말이 다 들어갔어. 별 무리가 없어서 들어간 거 아닐까요? 뭐 저는 네. 네, 너무 사실은 좀 실수, 나는 좀 아무튼 창피했어. 그런데 최영기 PD의 그 의도는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말했는데도 다시 들으니까 뭐 아무튼 최영기 PD님 그 마음에서 또 막 거듭 무거워져요. 민원연이 뭘 해드릴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너무 슬픈 얘기들을 계속 들으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근데 어찌됐든 뭐 민원연이 존재하는 한은 외면할 문제는 아니니까 계속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나쁜은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네. 좋은 나쁜 이달의 좋은 보도 나쁜 보도는 재미 여부를 떠나서 내용은 참 괜찮습니다. 예. 특히 이번 달이 또 좋은 보도가 다 네. 좋았어요. 네. 예. 이렇게 늘 좋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숨어 있는 내용이 딱딱 튀어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달에는 어떻게 세 개가 다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숨어 있는 좋은 보도였던 것 같아요. 네. 민원련의 KM 되찾기 뉴스. KM 소식은 여러분들이 요즘은 저희 미디어 탈곡기가 아니어도 너무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3일이나 그 KM 소식을 이야기를 안 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월 4일 영시를 기해 양사가 이제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뭐 더 매일매일 계속 업데이트되는 양사의 그 뭐 합류하는 제작 중단 또는 제작 거부에 합류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보직 사퇴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늘어나서 이제 몇 명이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더라고요. 거의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그 KBS 기자협회가 하는 출정식을 다녀왔어요. 근데 기자협회가 거의 전원 정말 몇 명 빼고는 서울 지역에 있는 기자협회, 그날은 서울 지역에 있는 그 KBS 기자협회의 대부분들이 이제 동참하는 그런 출정식이었어요. 제작 거부. 가서 보면서 그분들 기를 아무튼 느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진짜, 뭐라 그럴까. 이번이 아니면 이번에 안 바꾸면 안 된다. 더 이상은 왜 우리가 앞장서서 어떻게 보면 KBS의 욕은 도맡아 먹고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가장 많이 욕을 먹고 그리고 실제로 부역행위를 시키면 그 부역행위를 해야 하는 당사자이고 그래서 그 절실함,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 계신 분보다도 유난히 그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을 하지 못하게 된 피해의 가장 큰 당사자가 이제 KBS 그러니까 기자라고 볼 수 있어서요. 그분들이 하는 목소리들 그 뭐 발언들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듣기 좋았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막내로 갈수록 그 결합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밑에 있는 기자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기자 됐는데 기레기라는 소리 듣고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많아서요. KBS 기자라고 밝혔더니 그 8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저는 JTBC 보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생들마저 외면한 KBS가 돼서 괴롭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은 부탁받았던 분들한테 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KBS 기자가 있나요? 하고 물어봤는데 손을 들려고 하는데 좀 눈치를 봤습니다. 사실 왜냐면 들어봤자
돌아올 건 어차피 욕밖에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한 분이 말리시더라고요. 아, 손을 들면 뭐하냐. 어차피 오늘 이러고 있는 것도 방송에 안 나갈 텐데. 근데 딱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되게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취재를 하면서 그 장면이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 나는 그때 손을 못 들까? 손을 들 수 없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떳떳하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좀 반성을 하고 싶어서 나왔고, 좀 이 제작 거부와 파업 이후에 다시 그런 현장에 나갔을 때 제가 그런 질문을 똑같이 들었을 때 당당하게 손을 번쩍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위에 있는 분들은 몇 명 빠지고 이렇게 기수별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꽉꽉 차는 거 있잖아요. 그 참여하는 분들이. 그래서 꼭 바꿔서 진짜 제대로 된 그 공영방송으로 만들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내일 돌마고 불금 집회를 하는데요. 내일은 방송의 날 행사가 있어요. 해마다 했거든요. 방송의 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언론노조와 특히 KBS, MBC 이제 지부에서 본부에서 많이 가서 뭔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시민들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앞에서 이제 피켓팅도 하고요. 그 불금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63빌딩 앞 좁은 길을 어떻게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을지 사실 자신이 없는데 하기는 하기로 했으니까요. 뭐 뭔가를 제대로 그 가수분도 부르고 막 다 준비됐어요. 발언자도 내일 YTN 복직자 분들 3분 다 오셔서 발언하시고요. 그리고 손병희 가수 선생님 오시고요. 여러분들 오시기 때문에 아무튼 제대로 6시 반에 합니다. 그 KBS 그러니까 지금 고대영 사장이 방송협회장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김장겸 사장도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역자를 정말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내일 같이 가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정말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러가라를 외쳐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파업 소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월 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양사가 모두 파업인데 정말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파업입니다. 그래서 KBS 같은 경우에는 총 파업 규모가 1,8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라디오고 방송이고 굉장히 많은 방송이 이제 송출이 안 되는 거죠. 방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KBS 간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추적 60분, 다큐 3일, 역사 저널 3개는 지금 모두 결방 예정입니다. 뉴스도 이미 몇 가지 아침 뉴스 비롯해서 몇 가지 이미 방송이 안 나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작 거부를 먼저 하셨으니까 뉴스가 몇 가지 이미 안 나가고 있고 다큐 3일 역사 저널은 KBS에서 그나마 지금 인기가 있는 몇 안 되는 프로그램. 역사 저널 저도 굉장히 챙겨보는 이번에 또 돌마고에서 사회를 보셨던 최원정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결방 예정이고요. MBC도 한 1,000명 규모가 총 파업에 들어가는데 MBC는 좀 남다른 게 그 필수 인력이라고 있어요. 파업을 하게 되면은 그 최소한의 일을 하시는 분들 그 인력까지 남김없이 모두 파업에 참여하셔서 심지어는 송출팀까지. 와. 잘못하면은 대체 방송도 안 나가는. 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파업을 하시면은 이렇게 결방이 되면은 다른 걸 내보내잖아요. 예전에 했던 거 재방송을 내보낸다든가 아니면 특집을 편성한다든가 이러는데 송출팀까지 파업을 해버리면 아예 그것도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상 유례없는 지금 파업이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향방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KBS, MBC가 이렇게 주목받는 동안 SBS가 너무 주목을 안 받고 있는데 지금 SBS도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BS 노조가 이게 며칠인가요? 지난 29일 폭로한 바에 따르면 우리 민원연과도 아주 친하신 SBS 박수택 기자, 박수택 기자가 환경 전문 기자신데 이분이 이제 특히 물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단독 보도 폭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2009년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내셨는데 SBS 미디어 홀딩스의 윤세영 회장님, 무려 회장님으로부터 호출을 받아서 우와. 보도하지 마라.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번에 폭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SBS도 그래 기자 사회가 비단 공영방송이야 이게 이사장과 사장을 꽂으니까 정부가
구구정부가 꽂아버리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했지만 SBS도 역시나 정권의 맛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SBS도 지금 노조를 비롯해서 자정 노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튼 SBS도 보도국 내에서 지금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다는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볼 그러니까 필요가 한마디로 있습니다. SBS 주장은 방송 사유화, 방송 회장이 사유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사업적 이익과 맞물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원 유착이라기보다는 SBS의 가장 큰 문제는 사장이 자기 사업에 불리할 것 같으면 이제 SBS를 통해서 그 영향을, 특히 그 4대강은 네.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정부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면 이제 광고가 불이익을 끊기니까. 받을까봐 예, 그런 것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았고 SBS 사유화 문제는 되게 심각해요. 예전부터 예. 사실 지금 이게 지금 정권의 방송 장악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SBS는 예전부터 네. 이 윤세영 회장님이 태영 회장님이에요. SBS 대주주가 태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영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 F1 경기 하는데 어디죠? 그러니까 그 콘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F1 경기 하는데 네. 어디더라? 이거 리조트 까먹었네. 만들었거든요. 거기 리조트에서 자꾸 예능을 찍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리조트나 이런 시설들을 자꾸 노출해. 예, 광고하듯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SBS의 노조가 이제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또 이게 방송 장악과는 다르게 이건 이제 자본의 논리죠. 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KBS, MBC 문제가 좀 해결이 나면 SBS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지역 민방도 뭐 문제가 많다. 아유,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방송 사유화 문제는 모든 민방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민영 방송. 그래서 우리가 뭐 MBC 사유화라는 소리 막 쉽게 막 하잖아요. 그 네, 민영화하라는 소리를. 김재철이 영화에서 말하잖아요. MBC는 사유화돼야지, 뭐 민영 방송해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네. 민영 방송의 경우에 방송 사유화가 정말 또 심각한 문제여가지고요. 민영 방송도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야 되고, 공영방송대로 그대로 잘 지켜 나가야 되고. 김재철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하자는 걸 안 하면 돼요. 네, 그 뭐 얼마 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토크쇼 하는데 가가지고 한박 웃음을 짓고 있더라고요. 예. 참 해맑으신 참, 분인 것 예, 같아요. 참 재밌게 사세요. 예, 공범자들 영화에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네. 최승호 PD가 쫓아다니는 수많은 그 공범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해주신 분인데 네. 아주 거기- 해맑게. 아주 해맑게 아무튼 재밌는 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신문 방송 종편 중에서 지금 신문 방송은요, 사실은 이재용 재판 결과 어떻게 보도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신문 방송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종편부터 먼저 하고 저는 전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네. 종편 제 보고서가 그동안 우리 특집하는 동안 많이 나가가지고 오늘도 선택권을 드릴게요. 많아요. 재밌는 게 많아.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네 굿즈가 하나 있고요. 이미 굿즈 따라한 건 아무튼 간에. 네. 그네 굿즈가 하나 있고, 그랜저 실장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반찬 투정 하나 있고요. 반찬 투정. 네. 그리고 네, 뭔지 알겠죠. 이것도 재밌긴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5.18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네 굿즈, 그랜저 실장, 5.18 반찬 투정 4개 중에 골라주시죠. 의미는 5.18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재미는 저는 굿즈. 네. 저는 5.18은 정말 내일 합시다. 우리가 왜냐하면 5.18 재단하고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한두 번씩 꼭 모니터를 해드리는데 저는 종편이 한풀 죽었다는 얘기가 지금 중론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엔 진짜 종편이 진짜 농담이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군 개입설을 방송에서 하던 방송사들이에요. 심각했는데, 그래서 최근엔 안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군 개입설까지 안 간다 뿐이지 여전히 정말 5.18은 끊임없이 왜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내용이 심각해서 이건 재미는 좀 덜하기 때문에 내일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네 굿즈부터 가겠습니다. 네. 그네 굿즈를 어디가 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이런 거를 유일하게 하고 있는 방송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왜 얘만 이럴까? 이상하죠. 예. 채널 A가 지금 배째하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저번 심사에서 채널 A가 좀 물렁하게 갔잖아요.
그 TV조선은 638점인가 맞았잖아요. 채널 A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650점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는 우리 그동안 너무 분발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요즘 너무 나대는 거예요. 네. 채널 A가. 예. 그 저번에 박근혜 씨 가짜 옥중 편지를 읽어준 것도 채널 A였어요. 마치 TV조선이 몸살이고 있을 때 우리가 튀어야 치고 된다. 나가자. 우리가 이 보수의 모든 시선을 다 우리가 받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약간 거 그런 것 아닐까? 같아요, 진짜. 예. 그리고 태극기 세력을 우리 네네네. 예, 그런 생각이 있는 실제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태극기 집회를 생중계했죠. 아무도 안 쳐다보는 태극기 집회를 채널 A가 생중계도 했어요? 생중계를 했어요. 야, 이거는 네. 와. 그리고 광복절 특식, 박근혜 씨의 광복절 특식도 채널 A였죠. 맞아. 요거는 이제 동정심 유발하고 박근혜 지지자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려다가 약간 조롱하는 그런 효과를 의도치 않게 내버렸던 그런 방송이었는데, 자, 이번에 등장한 거는 근해 굿즈입니다. 근해 굿즈 뭐예요? 이니 굿즈 아시죠? 네. 아주 없어서 못 판다는 이니 굿즈. 박근혜 지지자들이 근해 굿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근데 솔직히 그거 만든 것도 아니더라. 원래 옛날부터 있던 그래요? 것도만 보니까. 아니, 내가 여러 가지를 다 찾아봤어요. 제가 오죽하면 진짜 근해 굿즈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저거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진짜 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검색하면 안 나와요. 엄청 찾아봤어요. 제 박사모도 들어가 보고 막 했는데 없어. 없는데 소규모 지지자들이 본인들이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어서 지가 차고 지가 하는 건데 그걸 오히려 이니 굿즈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만든 채널 A가 더 웃긴 요게 거예요. 중요해요. 요게. 예. 근해 굿즈는 팔지도 않아요. 어서 네. 찾을 수가 없어. 지지자들이 본인들이 좋아서 만들어서 그냥 개인 소장이에요. 그거를 지금 채널 A가 대대적으로 네. 야, 거기 장난 아니네. 와. 한 6분간 거의 광고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23일 방송입니다. 채널A 정치 데스크. 우리가 박사모가 아니냐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강병규 기자. 강병 기자. 자꾸 박근혜 지지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연락해서 옥중 편지 가져오고, 맞아. 친박 집회 포스터 가져오고, 친박 집회 일정 가져오고, 맞아. 그걸 또 방송에서 자기가 자랑해요. 맞아. 자기가 직접 연락해서 어렵게 가져왔다. 누가 그걸 어렵게 가져오래? 왜? 이번에는 근해 굿즈를 가져왔어요. 야, 스튜디오에. 대박. 이렇게 들고 보여줘요. 무슨 홈쇼핑 채널도 아니고. 정말 재밌는 말이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혈압이 올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지지세를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물건. 제가 스튜디오로 갖고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지지세를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물건 제가 스튜디오로 갖고 왔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바로 이 물건들입니다. 키홀더랑 이 귀걸이인데요. 그만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흔히 말해서 이제 근해 굿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이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나눠진 그런 물건인데 이렇게 광고를 해줍니다. 대단하다. 또 박사모 카페에서도 근해 굿즈 신드롬이 일고 있어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석방하라 이런 문구를 자수로 새겨놓은 티셔츠도 있습니다. 요거는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근데 그거를 자막으로 다 써줬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만큼. 박사모 회원의 그 발언. 그 발언을 너무나 큰 그냥 자막도 아니고 한 화면에 꽉 차는 자막으로 정말 코미디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자막 옆에 이분이 자수를 직접 새기셨다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티셔츠가 옆에 정말 있는데 무서운 티셔츠야. 새빨간 티셔츠에 파란색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하라가 고딕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 센스가 없었어요. 궁서체로 쓰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땐 내놔도 안 팔려요. 정말 촌스럽고 정말 이걸 누가 입어 싶은 아무튼간에 그런 티셔츠를 소개하고 키홀더 열쇠고리. 근데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걸 막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너무 홍보식으로 나가니까 자기가 하다가 이게 약간 너무 광고처럼 보일까봐 약간 걱정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수습을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뭐 직접 돈 주고 팔고 하는 그런 모습도 사실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지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뭐 파는 건 아니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건 아니고 그냥 수고비 형태로 쥐어주는 경우도 있다. 상업용은 아니라고 강조를 해주는 거죠. 이미 늦었어요. 심이 늘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완전 광고예요. 아까 멘트만 들으셔도 키홀더랑 이 귀걸이인데요.
제가 여기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좀처럼 볼 수 없게 활짝 웃고 있는. 자, 저게 지금 귀걸이군요. 귀에다가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새긴 그 액세서리를 단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게 제가 큰 게 키 홀더고요. 오른쪽 게 요게 귀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귀에 이렇게 걸 수 있게끔. 완전 광고잖아요. 홈쇼핑 채널인 줄? 네. 이렇게 강병구 기자 말했는데 앵커도 걱정이 되나 봐. 계속 물어봐요. 이게 유통이 되는 물건인가요? 유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물어봐. 그러니까 그 강병규 기자가 이게 상품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렇게 계속 수습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뒤늦은 그리고 굉장히 부족한. 근데 여기서 좋은 정보가 자, 그러니까 저게 일부 박사모 단체들한테 유통되는 상품인가요, 저것도? 상품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물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번 정광용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지지단체 박사모를 운영했을 때 실제로 이제 관련 물품을 좀 만들면서 이것을 사고 파는 그렇죠. 이게 또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횡령 문제가 거론되고 그랬었는데. 예, 횡령 문제가 나오고 박사모의 운영 자금으로 이용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비판으로 좀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 연장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다른 단체일 뿐만 아니라 뭐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보도가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 막 별 검색어를 다 넣어서 정광용 그 회장의 횡령건이 보도가 거의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정광모 회장의 횡령이 보통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타낸 그 뒷돈을 횡령한 것으로만 그렇게 주로 이렇게 얘기들이 되어 있지 이렇게 물건을 뭔가를 굿즈 같은 걸 만들어서 사고 파는 것으로 횡령이 된 거는 지금 전혀 보도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홍성규 앵커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인들이 수습을 하려다가 특종을 내버린 거예요. 단독이네. 네. 박사모 운영 자금으로 이런 어떤 물건이 그러니까 사고 팔면서 수익금을 남겨서 그 운영 자금으로 쓴 것이 횡령의 혐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뭔가 있으면 더 막 두둥 쓰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없더라고. 네. 그래서 상당히 자기들끼리 지금 이게 꿀리니까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길게 이거 방송 실제로 보면 진짜 웃겨요. 네. 지금 말로만 해도 웃긴데. 네. 그렇더라고요. 왜 저러고 놀고 있네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네. 아무튼 간에 채널A가 요새 맛이 갔습니다. 많이 다시 예전으로 이게 맛이 간 게 아니지. 채널A 입장에서는 본 모습을 찾은 거죠. 네. 재승인 심사 때문에 잠깐 몸살이고 있다가 이제 본 마음을 드러내는 그럼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친박 집회 생중계도 있습니다. 이 채널A가 지금 심각한 게 지난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박근혜 씨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와중에 근해 굿즈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8월 22일 날에는 친박 집회를 생중계해 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국당 당사 앞에서 집회가 시작됐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면서 생중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강병규 기자 또 생중계를 해주죠. 지금 조원진 의원이 단상 앞에 나왔고요. 역시나 또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박단체 회원들이 지금 나와서 한국당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친박 집회 생중계까지. 그래서 채널A가 지금 반복적으로 박근혜 씨 지지자들의 어떤 행보 그리고 근해 굿즈 이런 것까지 계속 소개를 하고 거의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아니 근데 내가 그 보고서 쓰다가 내가 원래 초안에 전혀 없던 그 여자 누구지? 유여애 씨 썼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웃긴 게 그거를 저거 방송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쳐서 집에서 이제 검토하다가 인터넷으로 쳤더니 저기 화면이 뜨길래 봤어요. 이제 방송 그 인터넷판에 올라온 방송을 봤는데 하다 보니까 유여애 씨가 멘트를 하더라고. 근해 굿즈 때문에 대해서. 하는데 채널A 정치데스크에 출연해서 그 근해 굿즈 얘기한 다음에 근데 이름표 이렇게 보니까 개건 기자 유여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채널A 개건 기자예요. 유여애 씨는 개건 기자 유여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유여애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분명 최고위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현직 정치인이 개건 기자라고 써서 객관성을 담보하는 발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채널A는 여기서 또 하나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한국당 기관 방송이다. 그래서 이거는 발언의 내용이야. 뭐 맨날 그분이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물건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너무 숨바쁘게 지난 겨울부터 시작해서 올 초까지 숨가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을 거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억울하다. 또 절차가 이상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목소리를 아무도 안 들어준 거예요. 그런 발언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발언을 할 때 가슴에 달고 있는 이름표가 개건 기자로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더 나쁘다 씨. 그리고 유해는 이제 방송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나올 거면은 자유한국당에 당적을 달고 정확하게 나와줘야지. 사람들이 감안하고 보죠. 네, 이게 23일 방송에 유해 씨가 이랬고 이때부터 25일까지는 계속 개건 기자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개건 기자를 달고 나옵니다. 네. 그런데 25일까지 그러다가 저희가 최근에 다시 확인해봤는데 네. 저희 보고서를 봤나 봐. 뗐어 개건 기자를. 예. 네. 그리고 자막으로 자유한국당 의원이라고 알려줘요. 민감해. 그래서 역시나 민원연 단독이 또 채널 A를 교화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 또 하지만 채널 A의 본심은 네. 역시 자유한국당 기관 방송이다. 그렇죠. 기관 방송을 굳이 그렇게 공중으로 내보낼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요. 그죠? 네. 아니 개건 기자로 쓰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그걸 개건 기자라고 썼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유해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연료 주저당이. 네. 인턴으로 뽑으셨나 도대체. 하긴 뭐 신입 기자도 앵커를 하고 있는 TV조선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요재경입니다. 네. 신문 이재용 재판이 지난 금요일 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재판 결과가 이번 주에는 뭐 가장 그래도 우리가 한번 꼭 짚어야 될 내용이다 해가지고 바빠도 요거는 하고 가자 했는데 일단은 보도 내용이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민원연 보고서 안 봐도 뻔하다. 어떻게 나왔을지 다 알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안 봐도 뻔하게 예측되는 거 뭐 있으세요? 안 하거나 삼성을 걱정하겠죠. 삼성 걱정. 오너 리스크 막 네네, 얘기하면서. 그렇죠. 네. 그 이번 판결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 정도 몇 가지만 유죄,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유죄여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 이 형량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5년, 처음에 5년 때리고, 그 다음에 3년, 2심에서 3년 때리면서 집행유예 나온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딱 5년이 나오니까 너무 이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이런 식의 비판의 목소리는 나와야 하는데 이런 건 전혀 안 나왔고요. 언론 보도에서. 주로 대체로 나온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이 힘들겠구나. 삼성 걱정. 네, 삼성 걱정. 지금 말한 삼성의 오너 리스크, 리스크 맞아? 왠지,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신문부터 보면요. 일면 제목에서 징역 5년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은 신문이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징역 5년을 얘기를 안 해준다고요? 네. 그걸 안 한다고요? 네. 일면 제목에서. 일면 제목에서. 중앙일보? 맞았습니다. 오. 자, 다른 데는 이재용 징역 5년, 경향 이재용 징역 5년, 동아 이재용 징역 5년. 딱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그거밖에 사실은 할 게 없는데. 예. 그리고 한겨레 같은 경우에 법원 정치 자본 부도덕한 밀착 이재용 징역 5년, 한국 이재용 뇌물죄 징역 5년 실형. 한국일보 잘 뽑은 것 같아, 정확하게. 중앙일보 결정적 물증 없이 정경 유착 단정. 야, 진짜 너무 진짜 최악이다. 이게 일면 보도 제목인 거예요. 야, 진짜 너무 속 보인다. 아니, 변호인 의견을 실어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목을. 진짜 판결이 너무 나쁘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세우는, 그러니까 앞세우는 이런. 야, 삼성 기관지네. 네, 보도량에 있어서도 정말 중앙일보가 충격적인데요. 26일에 보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26일 금요일 날 이제
보도를 보면요. 타사는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 18건, 한겨레도 17건을 보도했어요. 근데 중앙일보가 6건만 보도를 하고요. 그리고 28일 월요일 날은 더 충격적인 건 2건밖에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타사는 전부 다 제법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 이틀치의 보도량을 종합해 보면 한겨레하고 조선이 26, 25건 이렇게 보도했는데 중앙일보가 8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감춘 거지. 하기 싫어. 그러니까 한국일보도 19건, 동아일보도 15건인데 중앙일보만 8건인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적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은폐 수준에 가깝게 외면한 거죠. 이 아픈 것을 보고 싶지 않아. 이 사건은 나에게 없어. 이렇게 거의 그런 식의. 그리고 이제 조중동 사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조중동 사설은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설 제목이 참 재밌는데 그냥 사설 제목만 전 읽어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선일보 사설 제목 이재용 5년형 선고 이유가 마음속 청탁이라니. 참 안타깝죠. 마음속 청탁. 조선일보 권력 갑질부터 없애야 정경유착 근절된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박근혜 잘못이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동아일보 이재용 1심 실형 수동적 뇌물 공여 법리 논란 소지. 그리고 중앙일보는 전례 없는 묵시적 청탁과 뇌물 인정. 이게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경향은 권력 자본 부도덕한 밀착 이재용에 내려진 사법 정의. 한겨레는 이재용 유죄, 추악한 정경유착 근절의 전환점 되길. 그리고 또 하나는 3세 승계의 위기일 뿐 삼성의 위기는 아니다. 이게 한겨레 사설입니다. 한국일보 사설은 재벌과 정치 권력 유착에 경종 울린 이재용 유죄.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향, 한겨레, 한국은 제대로 비판하는 사설을 낸 거고요. 반대로 동아, 조선, 중앙은 굉장히 불만이다. 이번 판결은 근거가 없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강하게 이렇게 한 거고. 자, 사설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를 사설 어떻게 쓸지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너무 뻔했어요. 동아일보 사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삼성 승계 작업이 정말 중요하고 이를 위해 승마 지원이 필요한 일이었다면 훨씬 능동적으로 나섰을 텐데도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았다. 그러니까 감싸주는 거죠. 이 부회장은 한 게 없다. 어쩔 수 없이 예. 질책을 받아서. 그러니까 게다가 이 부회장이 3차례 대통령과 독대할 때 경영권 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마디로 삼성의 입장을 굉장히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에 밀접한 유착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 사건이 전형적인 뇌물 사건이라면 그런 표현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러나 기업 쪽이 수동적으로 끌려간 사건에 자본 권력이란 말은 어색해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더 아주 강하게 유죄 판단의 부적절성을 표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을 명시적으로 청탁한 증거가 없다. 묵시적 청탁의 결과로 박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을 들면서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형사재판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런데 묵시적 청탁이 이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라면서 이번 재판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가진 권력 자체가 매우 약하다는 주장을 계속합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권력의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을 감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기업인들은 교도소의 담장이를 걷는 심정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게 중앙일보의 주장입니다. 교도소의 담장이를 걷는다. 네. 야, 되게 문학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항상 경영을 하면서 안 줘도 감옥에 가고 줘도 감옥에 간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교도소 그렇게 경영할 것이라고 이렇게 아무튼 사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계속 합리적인 의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의 대원 측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될 때 유죄를 선고한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말은 안 했어도 마음속으로 청탁을 주고받지 않았느냐는 추정은 과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부회장의 처지를 참 처지가 안 됐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지 않았느냐. 대통령이 요구하는데 어쩌겠느냐. 이 부회장 처지에서 보면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을 당하고
들어주면 뇌물죄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이게 조선일보 표현이에요. 이런 처지인 사람에게 5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적 정의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기사를 통해서도 이런 멘트들을 하는 전문가들을 인용을 한다거나 기사 내용에서도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사설만 읽어보면 다 될 내용들입니다. 반대로 이제 한겨레에는 묵시적 청탄론을 굉장히 반박을 하는 그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뭐 한겨레 경향 사설은 굳이 안 읽어드려도 대략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정치에 의해서 삼성이 덫에 걸렸다라면서 이제 조선일보가 또 사설을 썼는데 삼성과 한국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인가라는 8월 28일 사설이에요. 근데 이 사설에서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이재용 부회장 1심 결과를 두고 한국과 삼성이 터닝 포인트에 있다고 말한 것을 표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전환점은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다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엔 부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 왜? 좋은 전환점으로 만들으라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가 또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을 해서 삼성은 심각한 리더십 위기에 직면한 반면 중국은 수십억 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쏟아붓고 있어서 삼성 반도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나 신용평가사 피치의 기술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업계에서 리더십 부재로 중요한 투자가 지연돼서 장기적 위험이 증대될 것이다. 이런 걱정들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런 많은 발언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조선일보가 주절주절 길게 외신을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조선일보가 인용한 뉴욕타임스 기사나 그런 외신들이 실제로 그렇게 뭐라고 할까 삼성을 걱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뉴욕타임스 기사 이거 제가 영어는 못 읽고요. 그 기사 이런 말이에요. 금요일의 재판 결과는 재벌 그룹들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약화시키려 하는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재벌이 개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번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뭐라고 했냐면 재판부가 지적한 정경유착의 고리와 총수 중심의 재벌 경영 체제가 아닌 그 한국 정치에만 그 죄를 이제 묻고 있는 이런 조선일보 보도와 반대되는 사설을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벌 시대가 끝나는 것을 끝나는 것이다. 이번 재판이 이렇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얘기했는데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것만 가지고 와서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용을 하고 있다. 이것도 맨날 하던 짓이죠. 방송 자, 그럼 방송 보도도 사실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중동 사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특히 채널A, MBN 그리고 TV조선 이 3사가 열심히 보도했다. 싶고요. 보도량은 가장 많이 한 보도가 방송사가 어딜까요? 어디가 제일 많이 했을까? 압도적으로 많이 했어요. TV조선. 아니요. SBS가 굉장히 23건이나 보도를 했습니다. 23건 다음에 많이 한 데가요. JTBC가 18건을 보도했거든요. JTBC는 당연히 비판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보도를 했고요. SBS가 제법 강하게 비판하는 뭐 약간 그런 23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제일 적게 보도한 방송사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채널A? MBC. 9건밖에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MBC를 까먹고 있었네. 네. 잠시 잊으셨군요. KBS는 18건이나 보도를 했어요. KBS는 그래도 보도를 했고요. 네, MBC는 9건 보도하고요. TV조선은 15건, 채널A 11건, MBN 15건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보도에서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번 판결로 삼성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 라는 그런 보도입니다. 이런 주제를 하지 않은 방송사는 SBS와 JTBC 뿐이었고, 다른 방송사의 모든 메시지는 이거예요. 삼성은 위기다. 삼성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내내 이제 우리가 모니터한 게 금토일이었는데 3일 내내 이번 판결로 삼성은 위기다. 삼성 위기론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TV조선 제목이 25일인데 설마 했는데 충격에 빠진 삼성인데요. 삼성그룹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죄를 기대했던 삼성은
창사 79년 만에 처음 총수가 실령 선고를 받자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아무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침묵에 빠져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들이 이끄는 비상경영 체제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삼성 주가 출렁 재계 긴장감 영역이라는 TV조선 보도에서는요. 재계에서는 경제 전반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총수의 장기 공백으로 반도체와 IT 성장 엔진이 멈추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기업 정서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재계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줄줄 아주 되게 많아요. 이런 보도가. 거의 보도의 전체가 다 이런 삼성 걱정이고요. 전원책 앵커는 전원책의 오늘 이 사람이라는 그런 방송에서요. 지금 이 나라 최고 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삼성의 전략적 의사결정의 부재는 우리 경제에도 마이너스입니다. 이 부회장의 엿보이자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수동적으로 응한 뇌물이라는 잣대에 자유로울까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했는데 왜 삼성만 때려? 딱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에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삼성만이 그런 것은 아니니 봐주자는 것인지 아무튼 굉장히 애매한 얘기를 전원책 앵커가 주절주절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걱정이 지금 제일 많았던 데가 TV조선이고요. 그 다음이 MBC였다고 합니다. MBC도 멘트들이 정말 삼성에서 적어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너무 다양성이 없어. 그 경우의 수를 한 20개는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너무나 똑같은 얘기들을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수부재 상황 장기화, 오너십 실종, 어쩌고 저쩌고. 경제 위기. 네네. 선장을 잃게 된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다들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좀 특이했던 것은 주로 이런 삼성 걱정들은 대부분 똑같았는데 소제목이 뭐였냐면요. 보수단체가 이재용 판결에 반발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태극기 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 등 친박단체 회원들이 이재용 부회장 판결을 앞두고 법원 주변에서 이재용 부회장 석방 촉구 집회를 열어왔는데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씨가 뇌물죄로 함께 엮여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이들은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자 억지 판결이라면서 서초동 일대에서 크고 작은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도한 곳이 JTBC와 MBN을 제외한 5개 방송사의 경우 법원 주변 집회 양상을 다룬 보도에서 친박단체를 보수단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수단체의 이제 반발 이것들을 나름 의미 있게 이렇게 전해주는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MBC와 채널A가 이걸 주목해서 보도를 했는데 MBC는 소란스러운 법정 하루 종일 긴장감이라는 보도에서요. 25일 보도인데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요. 민중흥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또 진보 성향 단체에서는 삼성 재벌에 처음으로 내려진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면서 형량이 낮다며 아쉬움을 표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의 그 발언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 단체로 민변을 그냥 퉁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변이 진보 성향 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 아까 말한 보수 성향 단체는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 본부였잖아요. 거기 사무총장을 제시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비교가 가능한 단체가 아니잖아요. 정말 이거는 모욕이야, 모욕.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무튼 어이가 없는 이런 진보와 보수의 의견이 엇갈렸다라면서 양쪽을 대립해서 기계적 균형을 맞춘답시고 했는데 민변과 처음 들어본 정말 듣보잡 단체를 이렇게 같은 사무총장이라고 사무총장이라고 어떻게 급이 완전 다른데 단체의 성격도 너무 다르고 이렇게 진보 보수로 대립을 했더라고요.
채널A도 유죄 때마다 고개 숙인 삼성에서 법원 밖에서는 보수와 진보단체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법원 밖에선 보수와 진보단체 회원 수백여 명이 각각 이 부회장의 무죄와 유죄를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습니다. 라고 전했는데 이거는 진짜 기계적 균형을 빙자한 편파적인 보도인 거죠. 보수단체들이 와가지고 실제 보수단체는 사실 거의 이건 보수단체들이라고 볼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이 오신 분들은. 한마디로 극우 집단, 친박 집단, 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KBS하고 SBS는요, 친박 세력, 그러니까 그 친박이라는 말들을 어렴풋이라도 조금 했다는 거예요. KBS는 보수단체 회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 탓에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 석방을 외치며 특검 수사가 편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보수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라는 말을 얼핏 이렇게 하고요. SBS도 사실은 근데 보수 성향의 단체라고만 말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JTBC하고 SBS가 그나마 이제 보도를 좀 제대로 했다라고 보고 타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중동의 행태와 거의 다르지 않았다 싶습니다. 예. 예측했던 것에서 뭐 별 변화가 없이 그대로 나가서요. 사실은 보고서가 나가는데 별 재미는 없더라고요. 좀 특이했던 건 예측한 것보다 좀 더 심했던 거는 중앙일보가 보도량이 극단적으로 적은 거,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신문방송은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종편에서는 이재용에 대해서 그냥 모니터 보고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퉁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요? 종편은? 뭐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 아까 신문방송 얘기하셨던 거랑 네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 오너 리스크 얘기하고 이재용의 억울한 심경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판결 이후에 그 깜빵에서 뭐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뭘 뭐 하겠어 깜빵에서. 네, 일상적으로 밥 먹고 운동하고 있다 이거를 굳이 얘기해주고 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뭐 뻔해요. 예. 특식도 얘기하겠지 나중에 뭐. 그렇죠. 나중에 특식 먹을 일이 있으면 얘기하겠죠. 7월 1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이 저희 애칭이거든요. 지금 이번 그 시민행동에. 그래서 돌마고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참 답답하긴 한데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도대체. 예, 금요일마다 촛불문화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국민들도 와서 힘을 좀 보태달라.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고. 8월 2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그리고 민원연에서 민원 문자가 하나 왔네요. KBS, MBC 최근 많은 분들이 파업하시고 항의 중이죠. 돌마고라고 KBS, MBC 지금 문제가 된 분들 물러가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이 돌마고라는 사이트에서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신데 불금 쇼를 한다고 합니다. 돌마고 불금 파티 9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여의도 63빌딩 앞.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 삼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 바로 전날 목요일 날 이제 배나은 활동가가 낸 보고서에서 그 삼성 갤럭시 노트 출시 관련된 보도가 지금 너무 많다. 다 나왔죠, 다. 네. 그것 때문이었는데 그 삼성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언론 플레이 이게 너무 심하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보도가 어떤 보도냐면은 25일 날 판결을 앞두고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23일, 24일 요 기간에 신문 방송할 것 없이 왜냐면 이때 삼성이 갤럭시 8이죠. 네. 갤럭시 8 오픈 행사를 해버려요. 그리고 보도자료를 쫙 뿌리는 거죠. 이재용 씨 판결 하루 이틀 앞두고 그러니까 방송이고 신문이고 할 것 없이 광고 보도가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심지어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겨레가 그 보도를 정말 크게 되게 열심히 했어요. 갤럭시 A. 네. 진짜 그 체험기 해가지고 또 굉장히 크게 보도하고요. 뭐 그 전에도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냥 모든 매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도배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세븐도
아름답다 갤럭시 네. 딱 제목으로 쫙 뽑아서 한 개에 나온 걸로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 그러니까 뭐 언론도 언론이지만 삼성도 좀 작작해야 한다.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적당히 해야지. 오히려 국민들이 이번 삼성 보도 이제 관련된 보도를 보면서 동정심이 가기보다는 역정이 나게 그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판결 나오기 전에 모든 언론에게 광고를 줌으로써 뭔가 다음 날 좀 잘 봐주세요라는 그런.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죠. 네. 너무 세게는 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광고 좀 드릴게요. 이런 느낌? 약간. 아무튼 저희는 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으니 앞으로도 KM 시민행동 관련된 소식과 이 터는 신문방송 종편의 문제를 터는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좀 많이 주시라고. 네네. 안 그래도 요즘 모르는 전에 댓글 안 달아주셨던 분들이 댓글을 달시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댓글이 많아야 저희가 이제 그 반응을 보면서 저희도 어떤 변화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물론 항상 꼬박꼬박 댓글을 달아주시는 후기를 거의 매일매일 달아주시는 3분이 있으시죠.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댓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 소식을 말씀드리면 저희 민원연 단독에 해당하는 TV조선의 북한 위협에 대피하는 시민들이라는 보도 관련 저희 민원연 단독 영상 그게 전부 짜깁 끼고 거짓말이라는 민원연 단독 영상이 모 커뮤니티 홈페이지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오르는 진짜? 기염을 토했습니다. 여기 거기에 그 모 커뮤니티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올라간 우리 민원연 단독 게시물을 보니까 모든 공이 이정희 PD님에게 이거 이정희 PD가 역시 찾아낸 것이다. 이정일 단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씁쓸했습니다. 그 댓글에서 예전에 뭐 이정일 PD 예전에 있을 때부터 떡잎부터 알아봤다. 네. 그 떡잎이 거기서 나온 거였어? 그래서 제가 떡잎 PD로 닉네임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영상은 우리 효강 씨가 진짜 잘 만들어서 나는 효강 씨 잘 만들었어요. 네,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모든 공을 지금 독차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효강 씨 이렇게 PD 효강 이렇게 써놔야겠다. 지금 독차지했습니다 지금. 요거 단독을 발견한 사람이 다 만든 겁니다. 못 살겠다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공하는 건 가공만 하고 단독은 찾는 사람이 있죠. 방송 뉴스 모니터 3년간 한 사람으로서 심통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방송이 아무튼 그 영상이 상당히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기 전에 그냥 보도로 보는 거나 보고서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래서 역시 영상의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비교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죠? 정말 잘했어요. 자,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을 저희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KBS, MBC가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두고 KBS, MBC 파업이 해결될 때까지 KBS, MBC가 파업을 해결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사장들, 이상한 이사장들 전부 나갈 때까지 저희가 미디어 탈곡기도 완전히 체제를 바꿔서요. KM 소식 위주로 더 많이 그분들 이야기를 전하는 방송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왜 이렇게 계속 KM 얘기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더 그쪽에 방점을 찍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